안녕하세요. 오늘 36페이지죠? 4번 맨 위에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요거부터 말 그대로 업무상 들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만 해당하는 거죠. 업무상 비밀 그냥 일반적인 비밀 얘기가 아니라. 근데 거기 방가로 1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거. 예? 기업공인중개사 적용되고 임원 또는 사원도 적용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적용되고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런 말. 누구는 적용 안 되는 건데요?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적용 안 되고 중개보조원까지만. 중개보조원도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비밀 얘기 들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중개보조원까지도. 근데 방가로 2번 보시면 예외가 있죠. 이 법 및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비밀을 누설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확인 설명 의무. 지난주에 한 거.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 주는 거.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게 비밀보다는 우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집에 막 비가 새는 거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거 말해줘야지. 비가 새고 그런 건 확인 설명이 우선하니까. 다른 법은 뭐냐면 증언 의무. 증언. 기업공인중개사가 뭐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법원에 출두해서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말해야죠. 증언. 증언. 증인으로 출두해서 증언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비밀보다 우선한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죽을 때까지 말 못해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비밀 얘기를 들으면은 예외가 아니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3번 보시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일을 그만뒀대요. 그래도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비밀 얘기 말하고 싶어서 사무소 그만뒀어요.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한다고요. 재입사해야 돼요. 어차피 말 못하니까. 그 다음 방가로 4번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학년 일반. 굉장히 세죠. 비밀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했다고 해서 1학년 일반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만 들어가면 제가 1학년 일반 그랬죠. 비밀 얘기 둘이서 소곤소곤. 비밀 얘기인데 둘이서 소곤소곤 될 거 아니에요. 비밀 얘기니까. 그래서 1학년 일반. 너무 세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방가로 5번처럼 돼 있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 그런 거죠. 있죠? 양가로 5번에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 반의사 불벌죄. 이게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거 단어가 되게 생소하죠. 반의사 불벌죄. 기초강의니까 조금만 설명드려보면 친고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범죄의 큰 유형이에요. 어떤 종류.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범죄의 종류가 있어요. 범죄의 종류예요. 그냥 기초강의니까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고죄 대표적인 거 강제추행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강자로 시작하는 것들. 요거 반의사 불벌죄의 대표적인 게 폭행죄예요. 후드로 패는 거 폭행죄. 그런 범죄 유형들.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범죄의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때 차이가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냥 범죄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처벌이 돼요. 어떤 건 불처벌인데 어떤 게 처벌될까요? 범죄의 피해자가 가만히 있대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얘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돼요. 그러니까 누구 후드로 패면 잡혀가잖아요. 일단 잡혀가요.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응? 패보시면 알아요. 패보시면 잡혀간다니까요. 응? 처벌되니까. 그래서 피해자랑 뭐 하는데요? 합의를 보죠. 합의. 그 피해자랑 합의. 그게 불처벌 의사예요. 합의.
합의를 보면 이게 불처벌 의사니까 그때 불처벌되는 거죠. 누군가 후드러 패면은 빨리 합의를 봐야 된다고요. 합의 안 보면 처벌되니까. 합의 보면 불처벌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도 요거래요. 반의사 불벌죄. 그러면 비밀을 누설하면요 처벌된다고요. 처벌돼요 원칙이. 근데 피해자랑 합의를 보면 불처벌되는 거고. 그래서 비밀을 누설을 하면 빨리 피해자랑 합의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불처벌되니까. 근데 친고죄는 피해자 가만히 있으면 불처벌이에요. 불처벌. 응? 처벌받지 않아요. 강제추행죄 누구 추행했대요. 피해자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어떻게 처벌받는 거죠?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그때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소랑 친하다 그래갖고 이게 친고죄예요. 고소가 꼭 있어야만 처벌되니까. 또 피해자 가만히 있으면 불처벌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겠죠.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비밀 누설이 반의사 불벌죄인 거. 그것만 나와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뭐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비밀이니까 이게 업무상 비밀이니까 반의사 불벌죄다. 다른 건 반의사 불벌죄가 없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비밀, 비읍, 반의사 불벌죄, 비읍, 비읍, 비읍 이렇게 하는 거. 업무상 비밀이니까 그것만 반의사 불벌죄다. 비읍, 비읍.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라니까요.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1번 업무상 비밀 누설. 답은 1번. 쉽잖아요. 비읍, 비읍. 요거만 알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만. 이제 오늘 할 거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5번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문제가 이게 많게는 3문제까지도 나오고 최소 2문제는 나오는데 올해는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2문제가 나오면 1문제는 어렵게 나오고 1문제는 제가 좀 쉽게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1문제가 나오면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요. 자, 금지행위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넓은 의미의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법에 금지행위란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금지행위. 금지행위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가. 예를 들어서 업무상 비밀 누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했다고 해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금지행위로 안 나왔으니까. 지금 배우는 거 7가지만 금지행위예요. 아니면 뭐 양다리 걸쳤대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금지행위인가요?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금지행위가 아니라 법에 금지행위란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만 금지행위. 딱 7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7금지 이렇게 불러요. 7가지만 금지행위라고. 뭐 7거지야 그런 거에서 따왔나 봐요. 7금지. 7가지만 금지행위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효과에서. 금지행위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란 제목으로 나와 있는 딱 7가지만 금지행위. 그래서 7금지다. 옆에 가로하고 7금지. 동그라미 2번 역시 기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돼요. 무슨 말?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기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이 되면 기업공인중개사 등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중개의뢰인. 중개보조원까지만 적용되는 거고 중개의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기업공인중개사가 7가지 금지행위를 했어요. 금지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은 뭐였죠? 관청이 하는 거.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기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임등취,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한번 봐주는 거.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7가지가 다. 우리는 제재는 기업공인중개사만 잘 보시면 돼요. 뭐 소속공인중개사도 제재받는 경우가 있고 막 있는데 다 무시하고 기업공인중개사.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업공인중개사는 뭘 하든 간에 다 임등취. 근데 이제 문제는 행정형벌이에요. 행정처분, 행정형벌 차이점 아셔야 되죠. 관청이 하는 거,
법원이 하는 거, 징역, 벌금 말하고 있는 게 행정형벌, 취소, 정지 그런 게 행정처분. 행정형벌은 3학년 2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근데 금지행위 7가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3학년 2반짜리에 3가지가 있고 1학년 1반짜리에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형벌이 달라져요. 7가지 금지행위인데 어떤 것은 3학년 2반, 어떤 것은 1학년 1반짜리.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금지행위를 했어요. 뭐 3학년 2반짜리 금지행위를 했대요. 3학년 2반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행정처분, 임등치 이거 받아요. 뭘 하든 다 임등치니까 이거 받고, 그리고 3학년 2반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이 있으면 둘 중에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고 행정형벌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병과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를 다 받는다고. 병과. 또 1학년 1반짜리 했대요. 만약에 1학년 1반짜리. 그러면 임등치는 당연히 받아야죠. 뭘 하든 간에 다 등록 취소할 사.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받는 거고, 그리고 1학년 1반도 받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받는다고. 두 가지를 하셨죠? 네,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행위를 공부할 때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왜? 다 임등치니까 뭘 하든. 요거 3학년 2반짜리, 1학년 1반짜리를 나눠서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금지행위가 3학년 2반짜리고 어떤 금지행위가 1학년 1반짜리인지. 올해도 요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와요. 3학년 2반짜리랑 1학년 1반짜리를 잘 구분하고 있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면 1학년 1반짜리 4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1학년 1반짜리. 첫 번째 1학년 1반짜리예요. 1년 1천. 그럼 첫 번째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거 알면서 그 사람에게 명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개 의뢰를 받는 거예요. 받는 행위. 이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도 없이 막 중개업 하시는 거, 그런 분들과 같이 손을 꼭 붙잡고 중개업 하지 말래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속을 해야죠. 그 사람과 이제 손 붙잡고 같이 중개업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법조문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 거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거 알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말아라. 얘는 판례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판례가. 그래서 두 가지만 일단 주의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알면서라는 거.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거 알면서 그렇게 해야 금지행위예요. 협력행위니까 이 사람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거 알면서 해야 협력이 되지. 몰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고 몰랐으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게 뭐죠? 또는 즉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예를 들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싫다고. 중개 의뢰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명의를 이용하게 했네요.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명의를 이용하게 했으니까 금지행위. 요걸 했잖아요. 중개 의뢰는 거절해서 괜찮았는데 명의를 이용하게 했으니까 금지행위 한 거라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면서,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좀 어려운 거. 칠판을 잘 보세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어요. 중개 의뢰 받고 중개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중개 완성이 뭐였죠? 거래계약 체결하는 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시키는 거. 그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어요. 중개 의뢰 받고 열심히 했는데 꽝 난 거예요.
그럼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금지 행위죠. 왜? 받았으니까. 중개가 완성됐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중개 의뢰 받으면 벌써 금지 행위라고요. 중개 완성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하죠. 1학년 일반짜리에서는 사실 이 두 번째만 잘 보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초과 보수. 초과 보수. 중개 보수 왕창 받는 거죠? 아니면 초과 실비. 실비는 뭔데요? 비용이에요. 실제로 지출한 비용. 비용을 왕창 받는 거. 중개 보수 왕창 받는 거. 이거는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돼요. 사례, 수고비, 선물, 증여 다 안 되고 무조건 안 돼요. 한도 내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돼요. 돈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좀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받았대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무조건 한도 내로 받는 거예요. 현재 첫 번째 초과 보수. 이 보수는 뭐냐면 중개 보수예요. 중개 보수를 왕창 받으면 초과 보수 금지. 중개 보수는 뭐를 통해서 받는 건데요? 당연히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게 중개 보수예요. 중개업.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첫날 했었었는데 중개업. 세 가지가 나와야 중개업. 뭐였을까요? 돌리고 돌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했던 거. 그거 내년 한 6월 대학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 그 돈이 중개보수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반드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중개보수는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것만 중개보수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걸 왕창 받으면 초과보수고. 근데 이제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분향대행. 이게 뭘까요? 분향대행.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죠. 중개업이 아니에요. 분양을 대신해 주는 것과 중개업은 달라요. 왜? 말이 다르면 다르다고요. 다른 말이잖아요. 이게. 업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중개업이라는 업종이 있는 거고 분양대행업 따로 있는 거예요. 업종이. 그래서 이제 분양대행을 하고선 돈을 받았어요. 그게 중개보수예요? 아니죠. 그냥 보수인 거지. 그냥 대가를 받은 거지 중개보수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중개업이 아니었으니까. 중개업을 통해서 받은 것만 중개보수.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받는 돈이 중개보수가 아니라 그냥 보수예요. 왕창 받았대요. 초과보수예요? 아니라고요. 중개보수가 아니었으니까. 왕창 받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그걸 왕창 받아야만 초과보수예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었나요? 권리금? 아니었죠. 왜? 돈이니까.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하지가 않는다고요. 권리금은.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선 대가로 돈 받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선 대가로 돈 받은 거예요. 왕창 받았대요. 금지행위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반드시 중개업을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요거를 왕창 받아야만 초과보수다. 분양대행은 중개업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권리금은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실비 비용이죠. 따로예요. 또는이니까. 즉 중개보수를 왕창 받든 비용을 왕창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예요. 또는이니까 또는. 이런 경우죠. 중개보수는 한도 내로 잘 받았어요. 중개보수는. 근데 비용을 왕창 받은 거예요. 금지행위라고요. 따로따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중개보수랑 비용, 실비 더해요. 더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 X.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도가 따로따로 나와 있다고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한도로. 실비는 실비 한도로 따로 나와 있어요. 등기부 떼본 거는 1,000원이다.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다고요. 예. 또 이런 것도 아니죠. 중개보수가 매도인 쪽도 받고 중개보수를 매수인 쪽도 받고
더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 맞나요? 매도인 쪽, 매수인 쪽, 양쪽 받은 금액 더한 다음에 더한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 그것도 아니라고 X.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해요. 한쪽으로 받은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 금지예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매도인 쪽도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았어요. 금지행위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판단하니까. 그럼 또 매도인 쪽도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고 실비, 비용도 왕창 받고 금지행위 세 번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 다음 받는 행위. 받으면 금지행위. 역시 받고선 돌려줬대요. 문제가 되니까. 금지행위. 받는 순간에 벌써 금지행위. 받고선 그대로 돌려주든 아니면 어음받았대요. 판례에서. 부도 처리 났어요. 어음이 부도 나면 완전 휴지예요. 액면 금액이 굉장히 큰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네요. 그래도 금지행위. 왜?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잖아요. 받는 순간에 벌써 금지행위. 받기만 하면 그대로 돌려줘도 금지행위, 어음 받고 부도 처리 나도 금지행위. 그런 거고. 우리 지난주에 순가 중개 계약 이런 거 했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순가 중개 계약. 수는 뺀다 그랬어요. 순가 빼는 거. 뭐에서 뭐를? 매매대금에서 의뢰금액 빼는 거. 중개 의뢰인이 나 3억만 받게 해줘. 5억 원에 팔면 3억을 주고 2는 차액은 갖고 그렇게 하는 계약. 차액을 중개보수로 갖는 계약이잖아요. 순가중개계약. 이제 순가중개계약 체결했어요. 금지행위. 순가중개 그렇게 하기로 차액을 갖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왜? 받은 게 없잖아요. 계약만 체결했지. 그렇게 하기로 계약만 체결했잖아요. 뭘 받았어야 금지행위지. 실제로 받아야만. 나중에 차액을 받았어요. 그럼 금지행위? 몰라요. 받은 차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 금지행위라고요. 차액을 받았는데 한도 내에요. 상관이 없는 거고. 받은 차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만 초과보수 금지행위. 이렇게. 근데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 자체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그때는 차익이 클지 작을지 모르는 거고 받은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 초과보수. 얘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우리가 이 초강력 이렇게 부르는데 강행규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또 민법이랑 조금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강행규정 그냥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속규정 이렇게 법조문을 둘로 나눠요. 민법에서는 임의규정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되면 나오는데 법조문을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눠봐요. 민법이랑 달라요. 강행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그럼 이제 강행규정은 뭐냐면 법을 위반을 해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법이니까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또 무효까지 돼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 근데 단속규정 처벌 받아요. 제재를 받는다고요. 위반을 하면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것도 법조문이니까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는 받아야죠. 그런데 효력이 발생해요. 유효. 효력은 유효. 처벌을 받지만 유효. 강행규정은 처벌도 받고 그것도 무효가 되고. 그럼 둘 중에서 힘이 센 건 뭐? 강행규정. 당연히 강행규정의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강행규정인데. 왜? 무효까지 되니까. 응? 근데 저 초과보수 받는 행위 저거. 초과보수 금지행위. 저 조문이 강행규정이래요. 처벌 받잖아요. 1학년 일반 받잖아요. 받고 무효가 된대요. 무효. 근데 뭐가 무효가 되냐면 초과 부분만 무효가 돼요. 그래서 강행규정에서는 무효인데 항상 다 전부 무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부분만 딱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무효냐면 초과 부분만 무효. 무슨 말?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돌려줘라 그런 말이에요. 왕창 받았대요. 그럼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돌려줘 그런 말이라고. 요거만 무효. 그래서 초과보수 금지행위 요거
강행 규정이고 초강력. 힘이 센 거잖아요. 초강력이. 무효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무효니까 초과 부분 돌려줘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해서 매매계약 성사시켰어요.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받았네요.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거기서 뭐가 무효? 20만 원만 무효라고요. 100만 원은 유효. 그럼 매매계약은? 초과 보수를 받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체결시킨 매매계약 유효. 당연히 다 유효.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 돌려줘라 그런 말 됐고.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이 다 판례예요. 판례가 실제로 많을 거 아니에요. 초과 보수 관련된 판례가 실제 사례가. 그래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죠. 판례들이 잘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가 있어요. 중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중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친대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속이는 거.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면 그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두 가지 유형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거는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거짓말했네? 아, 속였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거짓대너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뚫리지 않을 거 알면서 뚫린다고 뻥치는 거. 아니면 대표적으로 뭐 한 달 후에 10배 올라? 10배 안 올라요. 그런 거 알면서 뻥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속이는 거. 속이는 거에서 뭐가 있냐면 서로 짜는 행위가 있어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서로 짜는 거. 기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속여요.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고, 매수인과 짜고 매도인 속이고. 짜고 있으면 짠 다음에 이게 누구 속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서로 짜는 게. 또 속일 때 적극적으로 속이든 소극적으로 속이든 상관이 없어요. 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정말 속이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속이는 건 뭐죠?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줘요. 그럼 그런 것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 계류 중인 거 알면서 말 안 해주는 거. 그런 것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속이는 거니까.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 근데 이제 판례가 있었죠. 판례 좀 설명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갑, 매도인, 매수인을 기업공인중개사. 자, 이제 이쪽도 중개의뢰 받고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줄래? 그렇게 할게.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줄래? 그렇게 할게. 한 다음에 중개에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응?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이 병이 철천지 원수였어요. 갑이 병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원수잖아요. 얘는 알면서 그 말 안 해준 거예요. 얘한테. 알면서. 어떻게 알았죠? 죽일 때 칼을 빌려줬어요. 알지 그러면. 막장 드라마. 네? 얘 알고 있는데 말 안 해준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말을 해줬으면 얘가 가서 매매계약 체결했을까요? 아니지. 죽여버렸지. 그런 거니까 지금. 알면서 말 안 해줬으니까 이런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맞나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지금 말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런 건 판례가 상관이 없대요. 이런 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가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자체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토지면 토지에 대한 거,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대한 거. 그 자체에 대한 거를 말을 안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지간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서 판례가 이제 중개대상물이 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요 자체에 대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야만 판단을 그르친 금지행위예요. 근데 이 가격은 요 자체에 대한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격 관련 사항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 관련 사항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그렇게 했죠. 왜?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니까. 예를 들어보면 너무 쉬워요. 시세. 야,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 싸게 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시세 그런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구나.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선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고 그런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속였으니까. 그리고 가격 관련 사항, 중개대상물 가격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1학년 일반짜리 네 번째. 1학년 일반짜리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이에요. 요것도 문제가 되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뭐를? 중개대상물을.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실망하세요.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주로 그런 거겠죠? 매매,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업으로는 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거. 이게 뭘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냐면 결론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금지, 못하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솔직해질 때가 됐어요. 정말 난 순수히 중개만 해줘야지 그거 아니었잖아요. 싼 거 있으면 샀다가 또 팔고 그렇게. 응? 차익 내 갖고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부동산 매매업이잖아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차익 먹는 거 그거. 그런 건 금지행위. 법에서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매매업 못하게 돼 있어서 올해 요거를 허용하게 해주자. 요거를 이렇게 했다가 무산됐어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왜냐면 사실은 뭐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하고 있잖아요. 또 4명이만 아니면 되니까 4명이만 기업공인중개사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하게 해주자라고 했다가 다시 또 그냥 백지화 시켰어요. 이제는 안 돼요. 바뀔 뻔 하다가 안 됐다고요. 너무 일찍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반대가 심해서 조용히 그냥 팍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에 막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백지화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못해요. 공식적으로 금지.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이다. 사고 팔고 해서 차익 먹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중개대상물이니까 주로 토지, 건축물이겠죠. 근데 중개대상물이 그것만 있나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광업재단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광업재단. 난 통 크게 그 광업재단 매매를 업으로 할 거야. 아니 금지행위.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요. 아니면 이제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금지행위예요?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매매는 말 그대로 사고 팔아야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사기만 하거나 아니면 팔기만 했대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사기만 한 거예요. 금지행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특이한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파트를 사야지. 어떻게? 한 동을 다 사겠대. 한 동을 다 자기 걸로. 돈 많으니까. 그래서 15년 걸쳐서 매물이 있어야 되니까 15년 걸쳐서 옛날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한 동을 다 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무려 처음 사고선 그 한 동 다 살 때까지 15년 걸렸대요.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 금지행위죠. 한 동을 다 샀는데. 아니에요. 사기만 했잖아요. 돈 많아서 그냥 사기만 한 건데 금지행위 아니에요? 팔아야지. 사고 팔고. 그래서 막 사기만 하다가 딱 팔기 시작하면 그땐 또 금지행위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만 하고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수는 있죠. 업으로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잖아요. 딱 한 번 했대요. 그냥
괜찮겠죠, 그거는. 응?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 결정적일 때 딱 한 번 하는 건 괜찮다고요. 한 번 하는 거는 업으로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게 금지인 거고, 그렇게 보시고 됐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고, 이제 정리해 보면 행정처분, 임등치 네 가지 임등치를 받는다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받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1학년 일반도 같이 받는 거라고요. 응? 초과보수 금지행위를 했대요. 중개보수 왕창 받은 거예요. 임등치를 받는다고요. 행정처분은 임등치 이거 받고. 그리고 1학년 일반짜리니까 1학년 일반도 받고, 이렇게 행정처분도 받고 행정형벌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거. 그래서 예전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가지 위반 행위로, 잘못을 한 가지 한 거예요. 한 가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OX? 기업공인중개사가 한 가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오. 이거 금지행위 하면 임동치도 받고, 여기 1학년 일반도 받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다 받는 거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1번과 2번 행정처분, 행정형벌 다 받는 거니까 오 맞는 거예요. 한 가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고. 책을 보시면 37페이지에서 1학년 일반짜리에서 초과보수만 좀 볼게요. 방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초과보수가 중요하니까. 초과보수 또는 실비를 받는 행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억은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아야만 초과보수. 중개보수는 중개업 통해서 받는 거였고, 그래서 중개업이 아니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분양대행, 업종이 다른 거예요. 업종이 중개업과 다른 업종이라고요. 그 다음 니은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따로따로 판단한다. 중개보수 한도가 따로 나와 있고 실비는 비용 한도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보수도 왕창 받고 실비도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 두 번 한 거라고요. 따로따로니까. 그 다음 디귿은 받으면 바로 금지행위, 받고 돌려줘도 금지행위고 어음받고 부도 처리나도 금지행위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죠. 차액을 받기로 계약만 체결한 거니까. 그 다음 리을 어떤 면목도 안 된다고요. 사례, 수고비, 선물, 증여 다 안 되고, 그럼 이런 경우 중개 의뢰인이 흔쾌히 그냥 더 주겠대요. 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더 주겠대요.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고 나서 신고한다고요. 안 돼요. 무조건 한도 내로 받는 거예요. 흔쾌히 더 준 것도 받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명목으로 다 안 되니까. 그리고 금전,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안 되고. 그래서 시험에 행운의 열쇠, 미술작품 이런 게 나왔었죠. 행운의 열쇠 안 되는 거고 미술작품 안 돼요. 뭔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걸 더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술 대접도 안 돼요. 어려운 말로 하면 향응 이렇게 부르죠. 향응. 술 대접 안 되는 거고.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돈을 안 받으니까 술 사주겠대요. 내가 술 사줄게. 안 된다고요. 그것도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야죠? 토하면 돼요. 토해도 안 돼요. 먹는 순간에 바로 금지. 먹고 토하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제가 미쳤나요? 어쨌든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사주면 돼요. 사주면 내가 사주면 되지. 사주시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술을 끊든지 술대접 밑에다가 술을 끊자 적어놓고 지금부터 끊으셔야 돼요. 연말 연시에 그죠? 안 그러면 끊기 힘들어요. 그 다음 미음 초과보수 금지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해서 초강력 했던 거죠. 초강력. 초과보수 요것만 강행 규정. 초강력 힘이 센 거니까 어떻게 무효를 시키는 거.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돌려줘라. 초과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38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됐고. 방가로 3번 3학년 2반짜리 금지행위. 3학년 2반짜리 금지행위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 3학년 2반짜리 금지행위에서 첫 번째가 얘랑 비교하는 게, 매매를 어불하는 거, 요거랑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학년 2반짜리에서 첫 번째, 딱지라는 게 나와요. 요거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중개만 했대요. 그래도 금지행위. 뭘 하든 역시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딱지가 있네요. 딱지. 뭘까요 이게? 딱지? 뭐로 만든 걸까요? 종이로 만든 거. 종이. 증서다 이렇게 부르죠. 딱지는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종인데도, 증서인데도 부동산이 아니라 종인데도 매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종이에 불과한데. 왜? 그 매매를 허용했더니 거기에 프리미엄 붙어서 투기가 되니까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종이에 불과한데, 정식 명칭은 아주 더럽게 길어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왈선이 금지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되게 길잖아요. 어떻게 왜 못 외워요 그냥. 종이 증서. 쉽게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다. 종이 증서. 그럼 이제 딱지인 거 아닌 게 있을 수 있죠? 딱지인 거 아닌 거. 항상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OX 중에서 X가 중요하다. 아닌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부할 때는. 딱지인 거. 딱지는 왜 금지행위로 못하게 막아놓은 거냐면, 이거 매매를 허용했더니 거기 프리미엄 붙어서 주택가격이 상승돼요. 서민들이 집을 못 사요.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이거 매매를 허용했더니 이 주택가격이 상승돼 갖고 집을 못 사요.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는 꿈을 짓밟게 되죠. 응? 그래서 금지행위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취지가.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주택가격이 상승돼서 집을 못 사니까. 그래서 못하게 막아놓자. 그럼 딱지는 요런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요.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하는 꿈을 짓밟는 거. 요런 단어. 저축,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을 말해요. 입주자, 저축증서. 그냥 적어보는 거죠. 주택, 주택상환사채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다 배우시고. 그리고 입주, 철거민 입주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척 봐도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을 해서 주택에 입주하는 꿈을 짓밟으니까 금지. 딱지인 거.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지인 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요거밖에 안 나왔네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른 거 안 나와요. 요것만 나와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그거는 종이 증서인데 매매가 금지가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딱지 아닌 게 중요하죠. X가. 아닌 거.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분양하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판례가 딱지가 아니래요. 상가 분양 계약서.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판례가 대법원에서 이 상가를 분양해주는 이 상가 분양 계약서는 딱지가 아니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법관들이 딱 보더니 이 상가 분양 계약서는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딱지가 아니야. 이거는 왜?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하는 꿈을 짓밟는 거. 딱지는 뭐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주택.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주택에 입주하는 거. 얘는 상가인데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딱지가 아니다. 상가니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판례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요것도 딱지가 아니래요. 아파트 분양권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건데. 아파트 분양권. 뭔데요?
입주권, 분양권은 어떻게 나누죠? 입주권, 분양권은 분양계약.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면 입주권, 분양계약 체결한 후면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뭘로 나누죠? 중개대상물은 동호수 특정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호수 특정. 입주권, 분양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권 이렇게 부르면 동호수가 무조건 특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분양권은요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분양권 부르는 순간에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얘는 딱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이다. 플레이가 그런 거죠. 이건 중개대상물, 딱지가 아니라. 상가분양계약서는 상가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지 딱지가 아닌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딱지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딱지인 거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이런 게 딱지. 그래서 이제 대상물을 잘 보셔야 돼요. 대상물을. 요까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토지예요. 이게 뭐죠? 토지, 건축물, 중개대상물. 그럴 거 아니에요. 요거 매매를 다른 사람들이 토지 매매하는데 가서 중개만 해줬네요. 중개만? 금지행위요? 아니죠. 토지 매매하는 거 중개하는 거, 건축물 매매하는 거 중개하는 거 상관이 없잖아요. 중개만 해주는 거는. 근데 매매를 업으로 토지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금지행위. 3학년 2반인가요? 1학년 일반짜리. 요거네요. 요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토지 매매를 업으로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3학년 2반이 아니라. 토지 매매를 중개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매매를 업으로 하면 부동산 매매업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예요. 이제 청약통장. 그럼 뭐라고 얘기해? 딱지. 입주자 저축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증서. 딱지. 매매를 중개만 했어요. 중개만 하는 건 괜찮겠지.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3학년 2반짜리 금지. 왜? 뭘 하든 3학년 2반짜리 금지. 딱지인 거는 매매를 업으로 하든 매매를 중개하든 뭘 하든 간에 다 3학년 2반짜리 금지. 그럼 매매를 이번에는 업으로 했대요. 1학년 1반인가요? 뭐죠 이거? 3학년 2반. 방금 한 거. 딱지라고 판단이 되면 청약통장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2반짜리 금지. 매매를 중개만 해도 3학년 2반짜리 금지. 딱지였으니까. 그래서 대상물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물을. 그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었는지 딱지였는지. 또 딱지인 건요. 나중에 별로 헷갈리지도 않아요. 왜? 뭘 하든 다 3학년 2반짜리 금지인데 딱지인 건.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는 건 중개대상물 이런 게 헷갈린다고요. 중개대상물인 거. 토지, 건축물 그런 거.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중개만 한 거는 중개대상물을.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학년 1반, 3학년 2반이 아니라. 그래서 대상물을 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3학년 2반짜리도 정리 좀 해볼게요. 좀 쉬세요.